자, 경매가 안전할까요? 매매가 안전할까요? 경매가 안전한가요? 매매가 안전한가요? 상식적으로 내가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매매가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죠. 현대해전이니까 우리가 한번 보시면 자, 소유권 갑입니다. 근데 A하고 이제 계약을 했네요. 1억에 매매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계약금 들어가고 중도금 들어가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중도금이 들어가면 해지를 못합니다. 상대방의 기책 사유가 있을 때 그때 해지를 시킬 수는 있지만 내가 해지하고 싶다 해가지고 해지를 못해요. 상대방의 기책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상대방이 나는 이렇게 다 했는데 상대방이 안 했어. 그런 경우에 최고 한 14일 정도, 21일 정도 시간을 주면서 이때까지 네가 잔금을 안 넣으면 내가 해지하겠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해지 이렇게 못해요. 중도금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중도금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강력한 권리가 됩니다. 그래서 계약할 때 잔금 들어갈 거야. 우리가 계약금 들어갈 때는 그냥 계획 상환하고 계약을 파기하면 돼요. 근데 중도금 들어가면 계약하지 못합니다. 이거 이제 사기죄로 문제가 연결되기 때문에 그냥 벌칙 분상을 누르세요. 그래서 중도금이 들어갔다 그러면 계약을 하지 못합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됐는데 B가 가지고 야, 너 1억에 계약했지? 내가 1억 5천 줄게. 등기 넘겨도 해가지고 돈을 한 번에 다 받고 소유권을 갑이 B한테 넘겨줬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소유권이 A한테 갑니까? B한테 갑니까? 누구한테 갈까요? B한테 가나요? 계약금 들어가고 중도금 들어가면 계약하지 못하는데. 그럼 잔금까지 들어가시면 어떻게 돼요? 잔금까지 들어간 상태에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잔금도 들어갔어. 잔금 들어갔는데 등기 안 했어. 그래서 B한테 가나요? 성원이 어떻게 하십니까? 누구한테 쓸까요? 일단 B한테. 네? B한테. B한테 가나요? 그럼 A는 뭐가 됩니까? 그 사적으로 소송해가지고. 소송해가지고 뭐예요? 소유권 찾아갈 수 있습니까? 소송해가지고 해야 돼. 해가지고 소유권 찾아갈 수 있어요? 과정은 먼저 이루어졌으니까. 네. 그러니까 할 수 있나요? 소유권 요구할 수 있나요? 소유권은 A가 B한테 소유권 도 라고 할 수 있나요? 그건 못하고 안 되나요? 저 사람하고 상관없잖아요. 저 사람 누구예요? 갑하고 아니 매수자는 계약자 A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A하고 계약을 했잖아요. 계약 중도금과 잔금까지 들어갔다 치면 그러니까 그래도 B한테 가나요? B는 A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B하고 A 상관없다. 이것이 이제 어저께 배웠던 뭡니까? 물건 채권 개념이 되는 거예요. 자, A는 갑하고 어떤 계약을 했어요? 계약 들어가고 중도금 들어가고 잔금까지 넣겠다는 약정을 한 거죠. 물건 채권. 자, 이 갑은 B한테 소유권 넣는 넘겨줬어. 등기까지 했어. 물건 채권. 물건하고 채권하고 싸우면 뭐가 이래요? 무조건 물건이 이긴다. 이런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물건자한테 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무조건 물건이 이기기 때문에. 그러면 계약금 들어가고 중도금 들어가고 잔금 들어갔으면 A가 전혀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럴지라도 이런 법률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요겁니다. 민법 186조에 보시면요. 부동산의 물건 변동의 효력에서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건의 덕실 변경은 뭐예요? 등기하여 그 효력이 있다 되어 있습니다. 등기해야지만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계약에서 되는 것은 반드시 뭐예요? 등기해야 된다. 등기 안 하면 물건이 안 되는 거예요.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여기서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매매는 그러면 항상 이런 위험성이 있네요. 이 갑이 장난치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장난칠 수 있네요. 우리가 매매는 거래할 때는 부동산을 통해서 하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계약했는데 소유권이 이로 넘어갔어. A는 억울하잖아요. 공인중개사한테 가서 야, 너 네 잘못했으니까 내 물어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공중개사 네. 그 중개하면 뭐 1억 뭐 보험에 들었다 이거 예, 예, 예. 그러면 공중개사한테도 좀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에? 보험을 듭니다. 예, 1억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고가 났을 경우에 예. 그러니까 공인중개사에 기책 사유가 있을 때 그때 그걸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협회에 우리가 1억을 가입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서울보증정권에 1억을 가입하려면 1억을 가입하는데 거기서 먼저 공인중개사가 책임 있다, 실수를 했다. 그러면 먼저 돈을 줍니다. 그 사람한테. 근데 이제 서울보증이나 아니면 그 협회에서는 그 공인중개사한테 구상권을 요청합니다. 물어 좋은 금액 토해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공인중개사한테 물을 수 있냐 하는 문제입니다. 못 물까요? 왜요? 그 사람은 기초세요. 공인중개사 기차세가 있으면 물을 수 있어요. 자, 그럼 공인중개사는 이렇게 거래할 때 반드시 뭘 보여줍니까? 등기부등본 보여주죠. 그리고 확인설명서 해가지고 그래서 자체표를 합니다. 계약할 때. 그러면 이렇게 계약할 때 확인설명서까지 다 사인해가지고 등기부등본까지 보여주고 설명을 다 했어. 그런데 이후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공인중개사가 이 사람이 사고 친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는 거죠. 그럼 공인중개사는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둘이 짜고 쳤다.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A가. 그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 공인중개사한테도 책임을 못 물어, A는. 굉장한 억울한 이 관계가 되는 거예요. A가 이 가방한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느냐? 등기가 없어요. 넘어갔기 때문에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어.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건 A는 낙동강 오래하게 되면서 이제 골치 아픈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A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물건의 채권자 되고요. 민법에서는 물건이 채권을 이긴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물건이 B가 이기기 때문에 A는 B한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달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불가입니다. 그러면 A는 갑한테 뭐 할 수 있느냐?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중매매 있지 않습니까? 사기죄로 형사적인 문제로 고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감옥 보내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뭐 한 건 가지고 감옥 안 보냅니다. 뭐 최악의 경우 집행유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손해상 청구는 또 민사로 들어가야 됩니다. 형사적인 문제고 이건 민사적인 문제예요. 별개입니다, 이것은. 그래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갑한테 해. 근데 갑이 있다니까 이 집을 팔고 나서 다른 데 재산을 다 빼돌렸어요. 재산이 없어요, 갑한테.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갑이 사기치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사기칠 수 있는 그런 것이 많아요. 요번에 대구에 원룸 12채를 소유자가 샀어요. 그래서 임차인을 넣어가지고 해서 결국 이 사람이 도망가 버렸어.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제 골치 아픈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문제, 소유권 이걸 가지고 막 장난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니까 어떤 사람이 부동산에다 전입을 증거를 맡겼어. 그 부동산에서 장난치는 거예요. 그럼 골치 아픈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매매는 항상 이런 위험성을 안고 있다.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국가에서 제작하는 거죠. 국가에서 개인한테 사기를 안 치겠죠. 국가에서 사기 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만약에 뭐 잘못해가지고 조사를 못했어, 고지를 못했어. 그런 경우 뭐요? 불허가에서 그 10% 보정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분석을 잘못해가지고 실수했을 경우는 안 돌려줘요. 내가 실수했을 경우. 법원에서는 이렇게 고지의 의무를 다 했어. 고지를 다 했습니다. 근데 내가 확인 못해가지고 실수했어. 그런 경우 내가 책임져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관계가 되면서 경매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경매는 이렇습니다. 상속, 공인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되어 있습니다. 경매나 상속이나 아니면 공용 수용이나 판결로 한 경우는 등기 안 해도 소유권이 넘어와요. 그러니까 등기를 안 할지라도 내가 낙찰받으면 소유권이 넘어옵니다. 언제? 완납했을 때. 경매는 완납 하면 소유권이 넘어오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법원에다 다 냈어.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소유권자가 되는 거예요. 등기 안 해도 됩니다. 등기 안 해도 소유권이 되면 넘어왔어요. 내가 완납하면. 그래서 경매는 완납이 제일 중요합니다. 잔금을 완납하는 그 순간에 소유권이 나한테 넘어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상속돼 있죠. 상속은 돌아가신 날,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 그날이 상속기일입니다. 나 몰랐는데 안날. 그리고 만약에 행방불명 됐다. 그러면 행방불명 신고를 하고 경찰서에 6개월 지나면 사망한 걸로 봅니다. 그것이 그날이 상속기일이에요. 그래서 보험 사기 칠 때 보험 막 이렇게 사망보험금 이빨 넣어놓고 사람을 다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행방불명 신고했거든요. 6개월 뒤에는 보험금을 탈 수 있는, 이제 보험 사기 칠 때 이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것도 살아왔어.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는데, 명상상속은 돌아가신 날. 그 다음에 공연징수는 내 통장에 돈 찍힌 날. 수용돼가지고 내 통장에 돈이 딱 지키면 된 거예요. 판결은 판결된 날.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경매 같은 경우는 아까 완납한 날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벌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우리가 이제 내 이름으로 입찰을 하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완납을 해서 소유권을 바로 넘길 수 있는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를 인정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이게 인정이 안 돼요. 왜? 이것 때문에. 등기를 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못한다. 어떤 분들은 저한테 물어요. 경매는 내가 등기 안 하고 바로 넘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 어디서 들었어요? 사람들이 그러던데요. 사람한테 듣는 건 다 거짓말이고, 책하고, 정확하게 강의하는 강사에 들어야 되지. 남들 경매 이렇다더라. 그런 이야기 듣고 하면 큰일 납니다. 반드시 뭐예요? 내 이름으로 입찰하면 내 이름으로 등기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넘겨줘야 된다. 이렇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경매가 안전하다. 경매가 안전하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잘 되겠습니다.